아무튼 간에 자네는 딱 보기에 연약하고 힘도 못 쓸 것 같군. 그런 녀석에게 딸을 줄 순 없지. 돌아가라! 저는 미스즈라고 해요. 26살인 저는 10살 연상인 켄타로 씨와 약혼했어요. 켄타로 씨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말랐고 딱 봐도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란 외견.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게 아주 큰 문제랍니다. 오늘은 켄타로 씨가 제 본가에 상견례를 하러 가는 날인데 솔직히 켄타로 씨의 외견은 저에게 있어서 우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야? 아버님은 외모에 엄격하셔? 외모라고 할지 내면이라고 할지 아빠는 노가다 일을 해서 엄청 근육질이야. 근육이 없으면 남자가 아니라는 게 말버릇이라. 되게 80년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네. 그런 말로 정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 사람 때문에 저도 엄마도 곤란했어요. 16년 전. 어이, 나왔다! 당신 설마 또 그래, 건방진 애송이가 들어와서 말이야. 또 치료비랑 위자료를 청구당하잖아. 그게 가게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아요? 이봐, 남자는 얕보이면 끝이야. 여자인 모르겠지만 말이다. 상대는 그런 생각 안 할걸요? 남을 다치게 하는 건 이제 그만두세요. 말로 해결하거나 그거 말고도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의견을 내도 좋다고 했지? 이제 지겨워. 더는 못 견디겠어요. 네가 견디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힘도 없는 주제에 나한테 대드는 게 잘못이지. 너가 나에게 대든다면 용서 안 할 거다. 차라리 날 때려 눕혀줘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당신과 헤어질 수 있을 테니. 가족 싸움을 경찰이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남편을 마지막까지 돌보는 건 아내의 의무니까 말이야. 저 이제 나갈래요. 그러냐? 미스즈! 딸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것만은 안 돼요.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해. 딸을 선택할지 네 자유를 선택할지. 이 비겁한... 머리가 식으면 밥이나 차려. 얼른 밥 먹어야지. 미안해, 엄마. 미스즈는 잘못 없어. 우리 가족은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도 재판을 일으킬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빠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 사람은 뭐든 힘으로 해결해왔거든. 확실히 그건 평화롭지 않네. 그러니까 만약 켄타로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손을 올리면 망설이지 말고 도망쳐줘. 그리고 결혼은 못해도 난 괜찮으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미스즈와 함께 있을 거야. 도망 안 가. 켄타로 씨, 참고로 아버님 내 직업이 뭔지 아셔? 그건 말 안 했어. 미안해, 여러모로 생각해봤는데. 그러는 게 맞아. 나도 말 안 하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찮아, 미스즈.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켄타로 씨, 고마워. 하지만 정말 아빠는 조심해야 돼. 맡겨둬. 실례합니다. 어서 오세요. 미스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요? 굉장히 똑똑해서 가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어? 아, 엄마. 켄타로 씨에 대해서 칭찬한 적이 더 많았잖아. 농담이에요. 미스즈한테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듣던 대로 다정해 보이는 분이라 안심했어요. 감사합니다. 왠지 쑥스럽네요. 다정하기만 해선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게 남자란 거지. 그렇지 않나, 켄타로?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켄타로라고 합니다. 자네의 부모가 된 기억은 없다만 자네는 있나 보구만. 이미 약혼했잖아. 그렇게 고지식하게 굴지 마. 잘 듣게, 켄타로. 내 소문은 많이 들었겠지만 가장은 강하지 않으면 가족을 지킬 수 없지. 자네는 지켜낼 수 있나? 전력으로 제 목숨을 걸고 미스즈 씨를 지키겠습니다. 켄타로 씨, 뭐 일단 앉도록 하지. 그렇게 말할 정도니 당연히 무용담 한두 개쯤은 있겠지. 무용담이요? 무용담이 없는 남자는 귀신의 집에서 벌벌 떠는 여자나 마찬가지다. 예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갓 태어난 새끼 사슴 같다는 뜻일 거야. 역시 켄타로 씨야. 사소한 건 신경 쓰지 말고 자, 얘기해 보실까? 자네의 무용담을. 무용담이라 하셔도 뭐 없나? 누구를 쓰러뜨렸다든가. 누구를 쓰러뜨렸다니, 그건 자랑이 아니죠. 정말 저는 공부만 해와서. 보잘것없는 일본 남자 녀석. 그럼 내 무용담을 들려주지.
나는 고등학교 때 야구부였다. 체격도 타고나 4번 타자의 투수였지. 저도 야구했습니다. 3번 유격수였습니다. 어머나, 3번 유격수라니 멋있다. 고시인에도 갔다고 했지? 첫 시합에서 졌지만. 문무양도잖니. 아빠는 고시에는커녕 시대회 첫 시합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야구 결과 따위가 아니야. 그 고등학교의 일장에 나에게 싸움을 건 얘기를 하려는 거다. 싸움을 걸었다고요? 그래,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나? 맞서 싸우셨나요? 그래, 맞서 싸우고 주먹 하나로 상대를 기절시켰지. 그날부터는 나는 고등학교에서 대장 같은 존재가 되었다. 주변에 고등학교가 없었으니 말 그대로 산속 대장이라고 할 수 있지. 입 다물어! 넌 식사 준비나 해! 네네. 이런 무용담이 자네는 없나? 대장이요? 손을 올린 적은 없네요. 겁쟁이 녀석. 하지만 동급생 중에 폭주족 총장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은 친했어요. 어떻게 친해진 거야? 필기한 노트를 보여주거나 공부를 가르쳐줬지. 그 답례라면서 비와 우수까지 오토바이를 태워줬어. 대단하다. 손을 올리지 않고도 친해지다니. 손을 올리는 건 너무 지배적인 행동이야. 중요한 건 마음으로서 서로 이어지는 거지. 우와, 너무 멋있어서 내가 반할 것 같아. 아, 엄마. 그런 겁쟁이의 정치적인 수법은 남자답지 않다. 찌질한 수단이야. 다른 무용담은 없나? 없겠지? 무용담은... 난 더 있다. 나는 너랑 달리 강자니까 말이야. 아빠는 켄타로 씨가 집에 오고 나서 2시간 정도 무용담 얘기를 계속 해댔어요. 끝이 안 나길래 저희는 지루함에 졸음이 쏟아졌을 정도였어요. 이윽고 아빠의 무용담 탄환이 끊겼어요. 어떠냐? 내 무용담 대단하지 않냐? 나는 같은 반의 약한 남자와 여자를 모두 통솔해왔다.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보다 약한 사람을 통솔한 것에 지나지 않네요. 뭐라고? 본인보다 강한 자와 맞선 적은 없나요? 당연히 있다. 야구부의 건방진 선배에게 이겼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강자의 처벌이잖아요. 결국 약자를 괴롭힌 걸 말씀하시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 지금까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상대해온 것 같은... 약자를 통솔하는 것도 강자의 역할이야. 최강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이긴 적도 있지만 아직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켄타로의 체면이 서지 않으니까 말이다. 정말인가? 아무튼 간에 넌 딱 보니 연약하고 힘도 못 쓸 것 같군. 그런 녀석에게 딸을 줄 수는 없지. 돌아가라!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체격이 좋아도 지킬 수 없는 것도 있고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팔힘이나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너처럼 멸치 같은 녀석에게 딸을 줄 수는 없단 말이다! 아빠, 무슨 짓이야! 바로 수건 가져올게. 신경 쓰지 마시죠. 응? 왜 그러시죠? 왜 그러냐니. 완전 근육질이잖아. 어떻게 된 거야? 켄타로 씨는 원래부터 몸이 좋았지. 근육질이었어. 그렇지. 멸치와는 정반대였어. 그런 얄팍한 근육 따윈 근육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런 거야? 아니, 내 생각에는 이 근육이라면 어쩌면 아빠보다 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더 빨리 알려주지 않은 거야? 그치만 아빠가 더 체격도 좋고 크잖아. 난 근육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야. 아마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아버님보다 제가 더 근육이 있을 겁니다. 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까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아버님의 근육은 거칠애에 불과합니다.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저도 그냥 넘어갈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 승부하지 않겠습니까? 승부? 팔씨름, 팔굽혀펴기, 코어 근육 트레이닝인 플랭크. 이 3가지로 승부하시죠. 만약 하나라도 지면 저는 따님을 포기하겠습니다. 잠깐! 그래도 괜찮겠어? 그래, 이 사람은 쇠퇴했다지만 상당히 강한데? 괜찮습니다. 아버님, 이 승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마음에 들었다. 그 승부 받아들이지. 이렇게 아빠와 켄타로 씨의 힘자랑 3판 승부가 막을 열었어요. 우선 첫 번째 팔씨름. 둘 다 힘이 너무 들어갔어. 먼저 힘을 주면 실격이야? 그런 비열한 짓은 하지 않아. 그렇지 않나, 켄타로? 그렇게 말하면서 비열한 짓을 하는 게 아버님 아닌가요? 그러니 만일을 위해 힘을 주고 있겠습니다. 힘내, 켄타로 씨!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팔씨름에서 져본 적이 없다. 핸디캠으로 처음 4초는 힘을 반 정도 주도록 하지.
갑니다. 준비, 시작! 우와! 켄타로 승리! 켄타로 씨 진짜 세다! 아버님이 핸디캡을 주셔서 이긴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놈! 감히 다음은 봐주지 않겠다! 팔굽혀펴기에서 승부를 짓는다! 하지만 아빠는 팔씨름에서 팔이 꺾인 통증 때문에 팔굽혀펴기는 고작 15번밖에 할 수 없었어요. 따라서 승부는 마지막 코어 근육 트레이닝으로 옮겨갔어요. 아버님께 보여드릴 겸 팔굽혀펴기 31번 더 할까요? 안 돼. 마지막 코어 근육 트레이닝이 남았잖아. 아빠는 매일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강자란 말이야. 지금까지는 나에게 준비 운동이었다. 고어 승부를 위해 힘을 남겨두었지. 이걸로 난 끝이다! 그렇군요. 그럼 힘내보죠. 여기서 이기면 결혼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럼 갑니다. 준비, 시작! 자, 힘내, 켄타로 씨! 이런 자네의 몸을 봤을 때 어쩌나 싶었는데 역시 그 정도 근육을 갖고 있을만 하군. 감사합니다. 자네에게 좋은 걸 알려주지. 처음 두 승부는 일부러 진 거다. 이 마지막에 모든 걸 걸기 위해서 말이지. 내가 전력을 다하면 여유롭게 이겨. 그렇군요. 아빠 진짜 비겁해.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겨온 거지? 그게 뭐 어떻다는 거냐? 이기면 되는 거지. 이 세상은 승자가 정이다. 그런 건 잘못됐어. 결국 정정당당하게 맞서지 못한다는 건 누구보다 약하다는 거야. 우리에게 허세를 부리고 지배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거는 정말 잘하네. 마음대로 짓거려라. 약한 사람의 말 따윈 들리지 않는다. 어때? 슬슬 힘들어졌나? 그렇네요. 켄타로 씨! 나는 아직 여유롭다. 켄타로 씨, 지금까지 정말 잘했어. 괜찮아. 이런 사람은 내버려두고 둘이 함께 도망치면 돼. 나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엄마를 두고 갈 수는 없어. 젠장! 아버님, 얼마나 더 계속하실 건가요? 글쎄, 6분은 여유롭지. 내 몸은 아직 버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게 아니라 그 자랑 얘기 말입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한 건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말한 겁니다. 설마 프랭크라고 생각하셨나요? 플랭크라면 11분은 더 버틸 수 있습니다. 뭐? 켄타로 씨! 10분은... 켄타로 씨의 승리! 켄타로 씨! 고마워! 정말 사랑해! 나도야, 미스즈. 이제 결혼할 수 있겠구나. 왠지 속 시원하다. 아빠가 지는 모습을 다 보네.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쳐놓고 부끄럽게. 그러게, 한심해. 이제 뭔가 아빠를 따를 마음이 없어졌어. 앞으로는 따를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넘어지다니 이러면서 용케 이겨왔네요. 혹시 지금까지의 무용담도 다 거짓말인 거 아닌가요? 어머님, 이제 이 사람과는 떨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고 싶어도 비용을 비롯해서 다 부족한데. 괜찮습니다. 사실은 저 변호사거든요. 어? 말 안 했었지. 사실은 나도 최근에 알았어. 왜 최근까지는 몰랐던 거야? 직업이 아니라 인품에 끌렸었던 거거든. 약혼하게 됐으니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니까 변호사였던 거야. 어머님의 경우는 아무리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여도 반드시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더 이상 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거야? 켄타로 씨, 부탁해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맡겨주세요. 그렇게 잘 될 리가 없잖아. 인류 변호사를 모아서 애송이 변호사인 너를 때려눕혀주마. 아니, 당신이 한 짓은 어엿한 범죄입니다. 이혼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되실 겁니다. 술병을 들고 덤빌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격한 감옥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힘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세요. 분명 당신처럼 자존심 높은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겁니다. 그런 건 믿지 않아. 나는 굴하지 않는다. 내가 최강이다. 아야! 그래도 어깨는 아픈가 보네. 젠장, 그만해! 지금까지 내가 받아온 폭력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지만 여기까지만 할게. 당신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거든. 젠장을! 그 후 엄마는 켄타로 씨에게 변호를 의뢰했고 이혼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아빠는 인류 변호사를 모았지만 참패했죠. 빠르게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게다가 저희에게 행한 비겁한 행위도 규탄받아 얼마 후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젠장, 재판에서 질 줄이야. 큰 돈을 냈는데 그 쓸모없는 놈들. 뭐 됐어.
여기 죄수들을 통솔해서 그 녀석들을 찍소리도 못하게 누구를 통솔한다고? 결과적으로 아빠는 형무소에서 심한 꼴을 당했다고 해요. 2년 후에는 야위고 완전히 변모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자업자득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자존심이 꺾인 아빠는 그 후 비참한 모습으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 바는 아니죠. 한편 아빠에게 벗어난 저는 엄마와 켄타로 씨와 함께 느긋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 나이를 구해서 자립하려고 해. 왜? 계속 같이 살자. 맞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혼자 살아보고 싶어. 지금까지 그 사람 탓에 자유롭게 살지 못했으니까 진짜 내 삶을 만끽하고 싶어. 그렇구나. 좋아. 일 찾는 건 나도 도와줄게. 저도 면접 연습 등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둘 다 고마워. 엄마도 우리 부부도 두 번째 인생이 막 시작된 거죠.